제10 군대. 갑자기 나는 높은 산 위에 서서 거대한 평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앞에는 넓게 늘어선 군대가 행군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12사단들의 선봉들이 그 뒤를 따르는 다수의 군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었다. 그 12사단들은 내가 생각하기로 연대, 대대, 보병 중대, 그리고 분대로 더 나뉘어 있는 듯 했다. 그 12사단들은 깃발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대대, 보병 중대, 그리고 분대들은 견대 혹은 군복의 견장들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모두들 광채나는 은으로 된 갑옷과 투구를 입고 금으로 보이는 방패와 은과 금으로 만든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깃발들은 가로와 세로로 30과 40피트로 되는 큰 것들이었다. 군사들이 행군할 때 그들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무기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번개와 같이 보였고, 펄럭이는 깃발들과 행군하고 있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내 생각으로는 역사상 이런 광경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을 것 같았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들과 가까워졌다. 다양한 인종의 남녀노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맹렬한 결심이 드러나 있었으나 긴장되어 보이진 않았다. 전장의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으나 전투를 위하여 행군하는 자들의 얼굴에는 일체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가까울수록 느낀 영적 분위기는 그들의 모습만큼 대단했다. 나는 그들의 군복을 보았다. 찬란한 색상이었다. 모든 군사들은 계급을 나타내는 계급장과 훈장을 달고 있었다. 장군들과 고위 지휘관들은 다른 자들과 함께 대오를 이루어 행군했다. 고급 장교들이 책임자임은 분명했지만 어느 누구도 계급에는 신경 쓰지 않은 듯 했다. 가장 높은 고위급 장교로부터 일반 사병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가까운 친구와 같이 보였다. 유례없는 훈련을 받은 군대같이 보이면서도 한편으론 대가족같이 보이기도 했다. 내가 눈여겨본 바로 그들은 이기심이 없어 보였다. 이는 그들의 개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기 만족으로 도취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서 계급으로 인한 야망이나 교만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각각 독특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화와 정확한 행보로 진군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역사상 이런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 후에 나는 선봉대 뒤에 수백만의 사단들로 형성된 엄청난 무리를 보고 있었다. 각 사단들은 각각 숫자가 달랐으며 사단들은 아무리 적어도 약 2,00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또한 수십만에 이르는 것도 보았다. 비록 이들이 첫 번째 군대같이 강하거나 찬란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단순히 그 숫자만으로도 웅장함을 보여주었다. 이 무리 역시 깃발이 있었으나 첫 번 무리같이 거대하거나 또는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않았다. 그들 모두 군복을 입고 계급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나는 이들 중 상당수가 갑옷과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또한 먼저 무리가 소유하고 있던 것처럼 광채를 발하지 않았다. 이들의 행렬을 유심히 보면 볼수록 나는 이들 모두가 투철한 각오와 목적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첫 무리처럼 초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급과 주위 사람들의 계급을 상당히 의식하는 듯 했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방해 요소임을 알아차렸다. 또한 나는 각 계급층 간의 야심과 질투를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두 번째 사단이 지구상 어떤 군대보다 꽤 높은 헌신과 목적을 가진 것으로 느껴졌다. 이들 역시 매우 강력한 군대였다. 이 둘째 사단 뒤에 세 번째 사단이 행군하였는데 앞선 두 사단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내가 보기엔 그들을 앞선 사단도 보지 못할 것 같았다. 이 무리들은 첫 번째 사단과 두 번째 사단을 다 합한 숫자에 수배나 되는 수백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멀리서 보더라도 이 군대는 마치 수많은 무리의 새떼처럼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첫 두 사단과 더욱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에게 가까워질수록 나는 이들이 한 번도 세탁했거나 또는 다름질하지 않았을 것 같이 보이는 더럽고 누더기 같은 회색 군복을 입고 있음을 보았다. 거의 모두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중 소수만 행군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이 가고 있는 방향으로 막연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오는 끊임없는 다툼으로 중단되고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일부 군사들은 낡아 빠진 깃발을 가까이 하며 행진을 하려 했다. 그렇지만 깃발 근처에 있는 군사들도 이 깃발과 저 깃발 사이를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기에 소속이 불분명하였다. 나는 이 세 번째 군대에 오로지 두 계급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장군과 사병이었다. 극히 일부만이 갑옷을 착용했으며 나는 모조품에 불과한 무기를 소지한 장군들 외에는 이렇다 할 무기를 소지한 자를 보지 못했다. 장군들은 너무나도 뚜렷한 가짜 무기를 휘두르며 마치 이것을 소지한 것이 특별하게 하는 것 같이 과시했는데 그것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또한 행진하는 자들은 간절하게 따를 수 있는 실체를 원하고 있음이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 안타까움을 주었다. 장군들을 제외하면 그들에게는 이렇다 할 야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 이유는 첫 사단과 같이 이기주의 때문은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적은 관심 때문이었다. 이 무리들에게서 보이는 혼돈을 보고 나는 차라리 두 번째 무리들에게 있었던 적은 야심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무리와 장군들은 깃발 주위에 모인 소수의 군인들과 같이 스스로 뽐내고 동료들과 다투는데 더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는 이들이 대워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채 전투에 임하는 원인은 그동안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수백만에 이르는 이 마지막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수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실전에서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이들에게 군량을 제공하는 것보다 차라리 군대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른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자원 낭비를 막는 것일 것이다. 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단에 소속된 사병이 이 세 번째 사단의 장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무슨 이유로 첫 두 사단들이 그들의 후방에 이 같은 무리들이 뒤따르도록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 진정한 군인은 아니었다.